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 퍼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서울에서만 하루 사이 8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 절반 이상이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 사랑제일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우선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지금 확진자 몇 명까지 늘었습니까? 네, 어제 정오를 기준으로 방역당국이 발표한 관련 확진자는 모두 933명입니다. 서울시는 방금 전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 새벽 0시를 기준으로 관련 확진자가 8명 추가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서울 사랑제일교회발 관련 확진자는 전국에서 최소 941명, 그리고 서울시 관련 확진자는 55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또 수도권 밖 관련 확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정오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수도권 밖 확진자는 모두 59명으로 전국 9개 시도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감염이 2번 이상 다리를 건너 퍼지는 이른바 N차 감염도 23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감염된 사람만 모두 130명입니다. 이 밖에도 N차 감염을 막기 위해 학교와 학원, 또 요양시설 186곳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감염자 가운데 고령층이 많다는 것도 우려할 만한 대목인데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중 60대 이상은 42%에 가깝습니다. 고령자가 많은 만큼 위중증 환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네, 사랑제일교회의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 상황도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교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교인 명단과 그리고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교회 컴퓨터와 전광훈 담임 목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교회 측이 제출한 정보에 누락이나 조작은 없는지, 또 전 목사가 교회 관계자에게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교회 측 변호인단은 어제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부가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허위 보도로 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일부 언론사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광복절 도심 집회를 포함해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도 지금 계속 번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정오를 기준으로 하루 전보다 26명 늘어난 모두 219명입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빠른 검사 안내를 위해서 집회 참석자 5만여 명에게 빨리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었는데요. 이 가운데 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8,036명으로 16% 정도 검사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방문자 가운데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모두 63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양성률은 33%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종강역 부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명단도 요청했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방역당국에 전체 참석자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며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지회 조합원 1명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YTN 홍민기입니다.